자, 질문 먼저 받고 질문 없으면 그 다음 내용 바로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말로 복습을 좀 하자면 저희 지난주에 좀 길게 했죠. 수업 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말하자면 여러분 숙제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 자체가 이게 다 연결되는 흐름이라 일단 처음에 나오는 게 위치 관계가 아니죠. 뭔 소리야. 위치 벡터. 위치 벡터라고 해서 이제 이게 어쩌면 오늘도 약간 위치 벡터의 아이디어를 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점을 고정을 시키겠다는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시점은 어딘가에 고정을 시키면 좋은 점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특히 뭐 더하기라던가 이런 것도 시점을 정해주면 좋고 어쨌든 시점을 고정해서 풀겠다는 아이디어고 거기서 발전된 게 성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점을 심지어 어디에다가 원점에다가 고정시키자는 거야.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원점에 고정시키면 뭐가 좋냐면 종점을 저희가 이제 벡터로 이용할 수가 있게 돼요. 종점의 좌표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어갔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거를 이제 성분이라 부르죠. 그걸로 다 번역하는 과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내적. 오늘도 이제 뭐 가게 크기 이런 거는 내적을 쓸 건데 아무튼 내적이라는 개념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 크기를 나눌 수가 있어. 거기서 이제 수직의 조건이 나와요. 즉 내적했을 때 제야 수직의 조건은 내적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두 벡터를 내적했을 때 수직이려면 자 도와줘 뭐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은 기울기고요. 자 벡터가 수직이려면 내적했을 때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됩니다. 질문 받아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자, 이미 학교에서 약간 먼저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지금 복습하는 그런 분위기처럼 돼버렸는데 어쨌든 복습하세요. 아시겠죠? 질문해봐. 자 기시감 표시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 힘들잖아. 저도 살 좀 힘들어요. 그게 좀 일찍 끝내주나요? 일찍이요? 일찍? 일찍 끝내달라.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이게 아까 어른들의 사정인데 잠깐만요. 이게 이제 일찍 끝내,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 평일에도 그런 말 하잖아. 여러분들 일찍 끝내달라.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그 좀 걔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학원 선생님들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일단 이게 아시겠지만 약간 유료예요. 이게 저희가 특강 형식이나 특강, 방학 특강 같은 그런 개념으로 개설되는 거라 일단은 돈을 받고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제 빨리 끝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원하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타협 정도를 할 수 있긴 한데 뭐 예를 들어 이제 빠진 분량만큼을 우리 뭐 어제처럼 뭐 이제 금요일에 일찍 오긴 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타협은 가능한데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는 시간을 채우긴 해야 되니까. 그럼 만약에 오늘 그럼 여러분 자 적으세요. 만약에 오늘 일단 다들 질문 없어요? 아직 위험하게 다 못 풀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럼 일단은 오늘 제가 진도를 뺄 건데 아까 물어보더라고 얼마큼 나가냐. 일단 오늘 공식적으로 준비한 거 플랜 A는 질문이 많다는 가정하에 우리 플랜 A는 그 원의 방정식 그다음에 공간도형 바로 전까지가 몇 장 안 남았어. 4장만 4장. 그러니까 이거 한 4장 5장 정도만 하면 일단 플랜 A야. 끝나는 스케줄. 그러니까 공간도형은 넘겨보시면 아마 지금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고 있나 봐. 근데 공간도형이라는 게 여러분들 가보시면 그 오랜만에 약간 중학교 1학년 그게 중1 내용이거든. 놀랍게도. 약간 좀 어렵지가 않아. 사실 이번에 공간도형 시험 범위가 만만 봐요. 만만. 대충 만만 보고 끝나.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해도 괜찮을 정도의 분량이긴 한데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밀리고 있으니까 유형 같은 것도 좀 풀어보시라는 의미에서. 그러면 오늘 그냥 적으세요. 그냥 원까지만 하고 끝내고 대신에 약간 밀린 거 포함해서 뭐 혹시 뭐 좀 만약에 좀 일찍 끝나면 뭐 그런
식으로 끝을 낼까요? 대신에 저희가 뭐 다음 주에 뭐 이 시간이라던가 혹은 저희가 요 책 끝나고 나면 복습하잖아요. 뭐 교과서라든가 그걸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요일 날 우리가 뭐 또 일찍 와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일단 그거는 저희가 상황 봐서 판단합시다. 다 힘드시니까. 자, 대신에 그럼 저는 오늘 대신에 마음가짐은 일찍 끝내는 마음은 아니야.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일찍 끝나면 좀 일찍 끝낸다. 그런 게 좋은 거니까.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개념 플러스 0이라는 책이고 자, 몇 쪽이냐면 바로 봅니다. 자, 오늘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지는 114쪽입니다. 지금부터 이미 학교에서 배우고 오신 거니까 저희는 약간 이제 복습인가요? 자, 위에 제목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제목이잖아. 지원아, 제목이 뭐지? 여러분들 오늘도 막 수학 2 풀면 뭐 접선이란 것도 직선이잖아. 사실 뭐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게 좀 재밌는 경험인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사실 이 내용을 몰라도 좀 문제가 풀려요. 하나 재밌는 거 보여줄까?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일단 제가 오늘 수업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좀 제가 준비한 방식대로 가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116쪽 가봐. 자, 예를 들어 116쪽에 있는 1-2번 문제 보이세요? 풀어보시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미 학교에서 2번 벡터에서의 개념도 아는 친구는 뭐 그걸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참고로 이 문제는요 누구도 중학생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되거든. 뭐 중학교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일단 먼저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니야. 너네가 만약에 정 힘들면 그냥 중학생처럼 푸는 것도 가능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시간 30초도 길긴 한데 30초만 드릴게요. 좀 끌까요? 여러분 빨리 할게요. 이 문제 한번 구해보셨나요? 자, 혹시 이 문제야 정답 혹시 y절편 얼마 나오세요? 3.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점 1,2를 지나고 1,2를 지나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평행하더라. 우리 평행이란 말은 이제 기울기를 주는 방법이잖아. 기울기라 부르는 친구를 한번 구해보시면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것 계산해보시면 기울기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이니까 얘랑 이 점 가지고 식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식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자, 계산해보시면 y절편이 얼마라고요? 3이겠죠? 뭔데 이거? 뭐 설명 안 했는데. 아, 그거 푸는 거예요? 와, 1-2번. 자. 1-2. 자, 다음 뭐 같은 문제네요. 자, 다음 장 가보시면요. 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뭐 2-2번. 2-2번. 사실 방금 전 페이지가 평행 관련 페이지라면 이번 페이지는 수직이다. 물론 위에 제목을 쓸 때 방향 벡터랑 법선 벡터가 뭐예요? 저게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제 뭐 너네가 아는 거랑 비교하시면 되겠죠. 방향 벡터라는 게 지금 보시는 기울기, 이런 기울기랑 관련된 개념이고 법선 벡터라는 게 약간 이 수직과 관련된 개념이야. 그러니까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아시는 거랑 비교를 하시면 좀 더 공부가 풍성하게 잘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새로운 거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하시는 것처럼 놀랍게도 그냥 풀려. 진짜 모르겠는데 일단은 정답은 나와. 농담 아니야. 만약에 너무 어렵다 개념이 그냥 중학생처럼 푸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진짜 좀 어려워지면 이런 수직이다 대신에 위에 있는 법선 벡터란 말을 쓰긴 쓸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좀 알긴 알아야겠지. 자, 2-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를 지나고 이 친구의 수직인 직선의 x절편을 구하세요. 자,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요거 수직이다. 자, 일단은 한 가지 의문이 들어. 뭐 이미 배우셨으니까 약간 제가 약간 영역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제 자,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배운 친구들 이거 요 기하에서는 이 식이 좀 예쁜 식인 거 아세요? 아니, 기하에서는 우리가 보통 1차 함수는 이게 안 예쁘잖아. 이게 무슨 모양이야? 우리가 그동안은요, 어쩌면 그동안은 약간 이런 꼴, 그동안은 이런 꼴이 예쁜 꼴이지. 기울기가 나타나는. 근데 이제 기하에서는 이게 예쁜 꼴이에요. 사실 이제 그게 사실 이제 모양이 바뀌는데 어쨌든 우리 모양 바꾸는 건 대충 할 수 있는 거잖아. 양쪽에다가 분모 곱하시고요. 자, 양쪽에 2 약분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이번 문제에 얘랑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자, 가은아, 이 친구의 기울기가 얼마나 얘기야? 2분의 1. 그럼 기울기 알고 점함대하면 식 만들 수 있겠네. 뭐 이렇게 풀면 쌤 이거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문제 푸는 중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렇게 푸는 거는 이 문제의 의도는 아니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x절편이니까 y 값이 0일 때 그때 x 값 구해보시면 8 나오시겠죠.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자,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보고 이제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120쪽 가보겠습니다. 119쪽은요, 제일 이제 여러분이 좀 힘들어. 이거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120쪽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몇 번 했지? 근데 보면 다 비슷해. 여기도 결국 평행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직선이잖아. 자, 예를 들어서 4- 또 3번 해보자, 3번. 4-3번. 이 문제까지 풀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놀랍게도 사실 여기까지가 직선이에요. 몇 장 안 돼, 애초에. 한 2장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방금 전 페이지 유형 하나 빼고는 다 중학교스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이 수업할 때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그리고 저희 오늘은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너네가 아는 평행과 수직과 뭐 기울기라는 개념이 벡터에서는 약간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위치 벡터의 개념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벡터로 직선을 표현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번 문제는 얘랑 얘랑 평행하도록 하는 A 값을 다 더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역시나 보시면 알겠지만 쌤 아까 자꾸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게 이제 여기 벡터에서는 예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시간에서 하나 중요한 용어가 들어있는데 아직 설명 안 했으니까 자, 우리가 그동안 알던 예쁜 모양은요. 식 바꿔볼게요. 자, 그동안 알던 예쁜 모양은 자, 이런 식으로 양쪽에다가 a 플러스 1 곱했고요. 여기서 반대편 이항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던 예쁜 식은 이런 식이죠. 이런 식. 자, 이런 식이고 이번 문제는 이제 평행이니까 기울기. 요 자리가 기울기 맞나요? 자, 기울기만 딱 빼먹을게요. 다시 뒤에도 마찬가지로 양쪽에다가 3 곱하시고요. 양쪽에다가 3 곱하시고 자, 반대편 이항하시면 역시나 기울기. 자, 이것만 쏙 뽑아먹을게요. 자, 이거 두 개가 같으시면 되겠죠. 잘 맞나? 그럼 기울기 이게 같다. 이렇게 하면 되나? 자, 이렇게 여기 두 개를 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되고 양쪽에다가 분모를 곱해서 한번 전개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시면서 반대편 이항하시면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근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묻는 게 두 분의 합이니까 근계수로. 자, 오랜만에 근계수는 마이너스 a분의 b 맞나요? 해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뭐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다. 오케이? 다들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갑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쭉 앞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시냐면 114쪽까지 가보겠습니다. 에어컨이 불까냐? 저만 덥나요? 야, 나 심지어 반팔인데. 근데 약간 억울한 게 너네 정말 여기 서 있으면 저거 있지 저거 빈풀 저게 생각보다 뜨거워요. 뜨거운 것도 약간 있고 글쎄요 제가 좀 열정적이라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일단 앞에 가보시면 지금부터 이제 그럼 이제 쌤 일단 풀리는데 이거 무슨 뭐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이제 위에 보시면 여기 공간이 있잖아요. 한번 제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직선의 방정식 뭐 다른 말로 1차 함수 이 친구가 뭐 새로운 게 아니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어차피 이제 뭐 기존 복습을 간단히 하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는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예쁜 식이라고 하면 요런 꼴이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꼴이 이제 또 의미하는 게 여기 A라는 자리가 우리가 알기로 기울기라는 자리야. 그리고 어쩌면 기울기라는 게 이제 기울어진 정도이면서 동시에 이게 약간 저희한테 모양을 좀 결정을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자리가 이제 보통 뭐 Y 절편이라 불리는 이제 그런 자리면서 얘는 말하자면 어떤 이제 뭐 위치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너네가 어쩌면 이제 뭐 이런 느낌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한번 모양에 따라서 보통 이런 직선 모양으로 그려지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뭐 하나 더 첨언하자면 계속 나오는 게 평행 조직인데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이라는 개념은요. 기본적으로 뭐다? 기울기가 같을 때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요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으면 평행이다 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수직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고1 때 배워요. 기울기를 곱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뭐 이 정도가 이제 상식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수학 투도 풀고 다 풀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한번 비교해 볼게.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벡터를 배우고 있잖아. 어쩌면 이제 그러니까 어쩌면 자, 이게 딱 이건 아닌데 좀 굳이 좀 비교할 거니까 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게 일종의 스칼라 버전으로 보시죠. 스칼라 버전. 그러니까 스칼라 버전의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칼라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지난번 시험범위. 그러니까 벡터랑 비교했을 때 스칼라는 어떤 크기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원래 방향이라는 게 없어 어떤 크기만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자, 어쩌면 그렇기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이제 이 말 공감되시는지. 너네가 처음 기울기를 배웠던 때 기억나세요? 이 기울기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쓰잖아. 평상시에도 뭐 기울어져 있다. 등산하시면 대빵 힘들다.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수학자들이 숫자로 표현하는 게 사실 스칼라에서는 어려웠단 말이야. 우리 기울어진 거 어떻게 표현해요? 숫자로. 그래서 막 어거지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혹시 여러분 이거의 원래 뜻도 아시죠? 기울기의 원래 뜻이 뭐예요? 아는 친구. X 값의 뭐 증가량분의 뭐 Y 값.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거 기울기를 너네가 그 방향이가 사실 어쩌면 원래 기울기란 말 자체는 방향의 의미잖아. 이게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뭔가 그런 건데 벡터로 표현이 그래서 어쩌면 오늘 설명 들어보시면 오히려 생소하지만 벡터 쪽 개념이 좀 더 와닿아 사실은. 벡터로 하면 방향이 정말 있거든요. 방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이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건 약간 스칼라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첨언인데 그래서 이제 이 기울기를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그리고 중2 학생들 처음 듣잖아. 다들 표정이 멍해요. 뭔 소리 하는 거지? 제가 그래서 사실 어릴 때 저게 왜 기울기지? 거의선 외웠거든. 그냥 그렇게 하래. 근데 이제 벡터 버전은 좀 더 어쩌면 와닿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벡터 버전. 자, 벡터 버전의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이제 약간 신상이죠 이게 이제 기존이면 뉴 자 벡터 버전이에요. 이 친구가 위에랑 깔맞춤해서 이렇게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이해를 최대한 해보세요. 그리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벡터 버전인데 좀 엄밀히 말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위치 벡터에 일단 개념을 씁니다. 그리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성분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 위치 벡터는 시점을 고정하잖아요. 자, 시점을 어디로 고정하냐? 일단 원점. 시점을 0,0 원점으로 고정시키는 일단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해볼 건데 그럼 제가 한번 좌표를 그려볼게요. 자, 다시 자, 이제 이런 식의 직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대충 그려볼게요. 이걸 저희가 이걸 저희가 지금부터 여기 위에 어떤 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편의상 이 점의 이름을 제가 P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부터는 약간 이제 벡터로 표현하는 거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 점이 사실은 기존 내용이야. 그냥 x, y. 근데 우린 지금부터 어떻게 이 점을 시점이 원점인 이런 벡터로 표현을 해보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다시 여기 위에 점들이 많잖아요. 어떤 점이든 간에 시점이 원점의 벡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직선을 만드시려면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자 제가 비교 설명할게요. 우리 혹시 직선의 방정식 만들 때 가장 대표적인 준비물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이거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이 두 가지야. 첫 번째 뭐 어떤 점한계. 실제로 어떤 점한계를 보통 필요로 해요. 두 번째 뭐 아니요. 기울기. 보통 이거가 대표적인 준비물이야. 너네는 사실은 자 반대로 점 한 개만 주면 직선 못 만들어요. 점 한 개를 지나는 건 무수히 많아. 그렇죠? 무수히 많고 자 기울기만 줘도 못 만들어요. 또 많아. 근데 이거 두 개를 딱 같이 주면 이거를 모두 만족할 때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잖아. 근데 이 준비물은 여기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준비물이 두 가지인데 지금부터 한번 필기해 볼게요. 첫 번째 역시나 점 한 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점 하나가 딱 뼈대를 잡아주셔야 돼요. 직선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어떤 점을 지나는. 그런데 자 지금부터 책에 있는 기호를 좀 제가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점 한 개, 이 점 한 개를요. 제가 편의상 여기 어딘가쯤에 있다고 치고 근데 역시나 얘도 지금 그냥 단순히 점이 아니라 위치 벡터로 시점이 원점인 이런 위치 벡터로 살짝 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점 한 개가 필요합니다. 또 편의상 제가 이거를요 A, B라고 둘까요? 얘는 제가 A, B라고 두겠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이게 달라지는 거야. 아까 제목도 위에가 기울기가 아니야. 여기서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아마 이미 아는 친구도 있을 거야. 여기서 이제 기울기 포지션의 하나가 나옵니다. 뭐 지금부터 이 말의 뜻을 꼭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른바 방향 벡터라는 게 나와요. 방향 벡터. 다시 너네가 지금부터 이제 직선의 방정식 문제에 이제 방향 벡터라는 게 등장해요. 근데 사실은 말했지만 이게 어쨌든 저는 계속 들을 생각이 이게 오히려 너네가 알고 있는 기울기보다는 훨씬 더 직관적인 개념이거든. 그럼 우리가 어떤 직선이 있으면요, 직선이 가는 방향이 있을까요? 적으세요. 자, 직선이 하나 있으면 이 직선이 약간 바라보는 방향이 있잖아. 예를 들어 얘는 지금 방향이 약간 제가 그림을 묘사하자면 이런 느낌의 방향이잖아요. 다시 예를 들어 이 직선은 이런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벡터에서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 벡터라고 한 개 그냥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가 뭐냐면 이 직선의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벡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부터 자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어떤 임의의 점 P를 저희가 묘사를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여러분 지금 이건 여러분들 좀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지금 좀 기호를 빌려 쓸 건데
자, 요거 지난 시간에 배웠지. 보통 위치 벡터는 이렇게 소문자를 많이 씁니다. 자, 이걸 제가 지금부터 소문자 P 이렇게 쓸게요. 다시 여기 있는 요 벡터를 소문자 A, 여기 있는 요 벡터를 저희가 또 방향 벡터는 책에 보시면 U라고 봤어요. U. 자, 지금부터 이거를 가지고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너네가 어떤 정의든 표현이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볼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 그냥 제가 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원래 이거 아니거든. 자, 적으세요. 여기 지금 여기 사이 공간을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선을 좀 그어서 해볼게. 여러분 이거 원래 없는 건데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적으세요. 자, 이거 두 개 가지고 혹시 여기 있는 점 P를 우리 묘사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지난번 시험 범위 벡터의 덧셈 배웠잖아. 자, 여기 지금 자 일단은 여기 간격은 동일하다 판단하시면 돼요. 자, 여기 사람들이 요거 지금 이쪽 방향이지. 여기서 U가 가만 U가 몇 개 모이면 P까지 가죠? 네. 하나, 둘, 셋, 네 개인 거 보이세요? 즉 실제로 보다 너네가 저거 두 개만 주면 이거 두 개만 주면 어떤 P든 자, 이 P는요 말하자면 이거랑 같은 거잖아. A 플러스 U 4개 모으면 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이 다 가능해요. 모든 점이. 한 번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P가 예를 들어 여기라고 치면 자 지원아 여기 있는 요 P는요 A랑 U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게? 잘하네요. A 백 U인 거 아시겠어요? 네. 여기서 크기를 가져라. 방향 바뀌니까 A 백 U가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P라는 점을 자 여기 있는 점은 쟤야 어떻게 표현하면 돼? A 더하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6U 이렇게 쓰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두 개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이번 페이지의 결론입니다. 이걸 제가 한번 1번 하나에 써볼게요. 자, 즉 정리하자면 요게 이제 어쩌면 벡터 버전인데 자, 어떻게 쓸 수 있다? 자, 어떤 임의의 점 P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자? 여기 있는 A 벡터에다가 자, 여기 있는 방향 벡터에다가 일종의 실수배 T는 실수입니다. 요게 지난번 시험 범위 요걸 많이 써요. 실수배. 그러니까 실수배란 말은 여기 있는 파란 색깔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방향 반대로 바꾸다 보면 모든 점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해하시면 당연한 얘기야. 이게 뭐다? 지금부터 벡터 버전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벡터 버전의 식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 이제 우리 시점을 괜히 원점으로 정한 게 아니라 성분을 배웠잖아. 지금부터 이제 사실은 막상 그 문제 풀어보시면 이 식을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이 식 말고 이 식을 성분으로 바꾼 식을 암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성분으로 자, 이 식을 제가 한번 지난 시간의 내용인 성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 있는 P라는 점을 좌표를 줘야 되니까 X, Y로 할게요. 제가 나타내는 거 보자는 거예요. 자, 바꿔볼게요. 자, P좌표를 자, X, Y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건 좌표가 아니라 벡터입니다. 제가 성분으로 표현한 거고 여기 있는 벡터에 있는 A, B 뭐야 이거? 자, A, B 그리고 플러스 자 벡터 U 방향 벡터가 나왔는데 방향 벡터도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줄게요. 요거 제가 편의상 P, Q라고 두겠습니다. 일단 문자는 제가 좀 P, Q라고 둘게요. 요 자리에도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성분으로 싹 바꿀 수 있지. 자, 이 벡터 버전의 식에다가 성분으로 바꾸는 중이야. 그 다음에 저희 지난 시간에 더하기랑 이런 거 배웠잖아요. 요거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시면 A 플러스 PT, B 플러스 QT 나오는 거 맞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랑 얘랑 같다. 그 다음에 Y랑 얘랑 같다.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X랑 얘랑 같다. 그 다음에 Y랑 얘랑 같다. 그리고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자, 이 식에 둘 다 T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T만 남기고 다 정리해 볼게요. 자, 위의 식 한번 반대편 이항에서 정리해 보시면 T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자 밑에 있는 것도 반대편 이항에서 정리해 보시면 T는
q분의 y 빼기 b가 나오잖아. 자, 여기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거는 그러니까 뒤에 문제 풀어보시면 왜 자꾸 이런 식이 나오는지. 자, 이 식 별표 치고 암기할게요. 자, 여기서는 그래서 이 식이 예쁜 식이야. 다시 여기서는요 이 식이 예쁜 식이에요. 즉 이게 예쁜 거잖아요. 아니요. 얘는 약간 기존의 스칼라에서는 얘가 예쁜 식이야. 기울기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만큼은 이 식이 예쁜 식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번 연습할 건데 자 봐. 이 식이 왜 예쁘다고? 여기에 있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중비물 두 개가 있잖아. 여기에 있는 이거 두 개가 혹시 저 시간에 들어있는 거 보이세요? 네. 자,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시. 자, 여기에 있는 저만큼 지나잖아. 이 점은 어디에 들어있다고? 자, 분자에 보시면 이렇게 뒤에 있는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을 반대로 읽으시면 돼요. 바로 연습할 겁니다. 다시. 여기 있는 걸 반대로 읽으시면 이 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방향을 의미하는 이 방향 벡터가 어디에 있다고? 이 분모 자리에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두 개를 줬을 때 이 식으로 바꿀 줄 아셔야 돼요. 이 식으로. 반대로 이 식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야 한다는 거야.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요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그럼 제가 한번 아니 오른쪽에 개념 체크 가볼까? 자, 한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사실 이게 아니다. 자, 여기 쓸게요. 자, 도와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3분의 x 빼기 1은 자, 4분의 y 플러스 3이다. 자, 이런 식이 나왔어요. 자, 이 식 보시고 점 한 개랑 방향 벡터 구할 수 있는지. 여기는 그게 중요해요. 이 식이 예쁜 식이라는 거야. 자, 물어볼까요? 자, 동현아, 이 식 일단 지나는 점 한 개는 몇 콤마 몇 지나지? 1 마이너스 어쩌면 이제 분자가 0이 되는 거야. 1 콤마 마삼을 지난다는 거야. 두 번째, 방향 벡터 몇 콤마 몇이에요? 3,4 이 방향 벡터가 기울기 같은 거예요. 3 콤마 4. 기울기만큼 중요한 게 방향 벡터인 거야. 아시겠죠? 자, 한번 더 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자, 요렇게 하나 써드릴게요. 요렇게. 자, 요거 혹시 가오나 얘 일단 지나는 한 점 먼저 아시겠어요? 1,2 어쩌면 분자가 0이 되는 걸 읽으시면 되는 거야. 말하자면. 자, 얘 방향 벡터 몇 콤마 몇이게요? 마이너스 이거 주의. 이거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실수한 게 이 문제예요. 왜? 제 방향 벡터 2,3 아닌가요? 2,3. 이게 아니라는 거야. 자, 어디를 가나?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모양이잖아. 근데 우리가 암기한 이 공식은요, 기본적으로 x랑 y 앞에가 뭐일 때? 여기가 개수가 1일 때 쓰는 공식이야. 다시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개수를 1로 먼저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하자고? 여기 있는 이 식을 여러분들이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게 예쁜 식이라고요. 이해돼? 예를 들어 요걸로 제가 비교해볼까? 요게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의 실수를 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걸 그냥 비교하는 거야. 비교하자면 예를 들어 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얘는요 기울기가 얼마죠? 이게 마이너스 3잖아. 그냥 3이 아니야. 마치 그런 느낌의 실수를 한 거라고요. 이해돼? 자, 조심하시고요. 한 번 더 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는 자, 이거 어때?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2x 더하기 3 여기 5 같다. 3분의 y 빼기 2.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요거 한번 지원해 노려볼게요, 제가. 자, 지원아, 일단은 지나는 한 점 뭔지 아시겠어요? 일단은.
잘했죠. 자, 그렇게. 두 번째. 자, 혹시 얘 방향 벡터 얼마예요? 5,3이 아니라고 방금 전에 말한 거 같죠? 일단은 어디를 체크해요? 자, x랑 y 앞에 1인지를 체크해 줘야 돼. 근데 1은 2잖아. 자, 그럼 이럴 때는요, 뭘로 바꿔줘야 돼? 1로 바꿔줘야 돼. 여러분 혹시 얘는요, 1로 어떻게 바꾸면 돼요? 그냥 그거 꺼내면 분모 분자를 2로 나누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꺼내는 것도 안 돼. 여러분 이거 일단 1로 딱 바꿔줘야 돼요. 다시 분모 분자를 2로 나누시면요, 분모 자리가 2분의 5가 되고요, 분자 자리가 x 더하기 2분의 3 되는 거 맞아요? 놀랍게도 이것보다 얘가 예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자, 얘 지원아 방향 벡터 몇 콤마 몇? 2분의 5,3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또 비교할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마치 어떤 상황이다? 예를 들어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기울기 3인가요? 아니면 기울기 얼마죠? 뭐 그런 느낌의 상황 같은 거야. 아시겠죠? 어쨌든 자, 지금부터 이 식은 암기하겠습니다. 자, 요 식에서 출발한 거야. 요게 일단은 기본적인 벡터 관련 공식인데, 저희가 역시나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이런 식을 쓸 일은 별로 없고, 결국 이걸 성분으로 바꾼 이 식을 쓰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이제 115번에 있는 개념 체크로 가볼게요. 사실 밑에 보시면 몇 가지 쫙 써 있는 게 있는데, 쟤는 제가 이제 문제로 통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유형들이 뭐냐면, 너는 이미 알고 있잖아. 우리 기울기, 잠깐만요. 저희 기울기 여러분들 보통 그냥 주던가요? 그냥 안 주지. 여기는 방향 벡터를 그냥 안 줘요. 그러니까 방향 벡터를 너네가 알아오게끔 요구할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1번의 1번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식 만드는 건 연습 안 했는데 방금 했던 거 반대로 해서 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그동안 직선의 방정식 만들 때 어떻게든 기울기 알아오려고 하잖아. 여기는 어떻게든 방향 벡터를 알아오려고 하셔야 돼요. 왜? 모든 직선에는 방향 벡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직관적이야. 그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가 있다고요. 다시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 첫 문제인데 한번 그림으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1번 문제는 아까 저희가 풀어본 평행 관련 문제거든요. 자, 이해해 볼게요. 자, 어떤 점을 지나고 여기에 어떤 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1,1.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런 직선인데 대충 그린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랑 여기 있는 벡터 u랑 평행하더라. 자, 이 벡터 u는요,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리자면 지금 이런 상태, 이런 상태. 이 친구랑 지금 평행해요. 이런 상태로 이해하셨는지. 이런 상태로. 그럼 자, 우리가 그동안은요, 평행이란 말 나오면 기울기가 같다고 쓰는 거지. 여기서는 제야 평행이란 말은 뭐가 같다는 얘기야? 어쩌면 방향 벡터가 그러니까 방향이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라는 거야. 오히려 직관적이잖아. 평행 같은 말 같은 말이야. 어쩌면 필기할게요. 얘는 이제 앞으로 방향 벡터가 똑같다. 그렇게 이제 재해석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기울기란 말 대신에 방향 벡터가 똑같다는 거예요. 즉 어쩌면 여기 있는 벡터 u를요, 뭐처럼 써라? 그냥 얘를 방향 벡터로 쓰라는 얘기야. 어차피 얘랑 같은 방향이란 말은 얘가 방향 벡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즉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방향 벡터로 이 점, 요거 두 개 가지고 식을 만드시라는 문제입니다. 자, 식 어떻게 만든다고요? 자, 처음이니까 10원 못 드릴게요. 보통 이런 식으로 는 쓰신 다음에 여기 양쪽의 분모 자리에 방향 벡터를 그대로 씁니다. 2랑 3. 그 다음 분자에다가 앞에 있는 점 하나를 약간 이런 식으로 대입해주시면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1번 문제는 답안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평행이란 말은 방향 벡터가 같다. 그러니까 이 벡터를 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랑 같은 방향이니까. 아시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중학생도 풀 수 있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문제잖아. 그치? 적으세요.
우리 그동안은요, 2점 나오면 동현아 뭐 구할 수 있지? 기울기.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재밌는 거 보니까 재밌니까 여러분들 비교를 해봐. 이게 좀 재밌는 상황인 게 우리 그동안 2점 알면 여러분 기울기 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어떻게 구해요? X값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풀에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서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기울기 맞나? 네. 자, 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이제 분모가 5가 나오고 분자가 마이너스 3. 왜 이렇게 안 예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 알겠지만 여기 의도대로 안 풀면 좀 숫자가 안 예쁘게 나와요. 특히 기울기 같은 게 막 이상하게 나오는 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의도대로 풀라는 거예요. 이 문제. 이렇게 해서 푸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는데 잘 봐. 지금부터 또 한 번 그림으로 이해해 볼게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 여기에 지금 2점이 나와 있잖아. 이렇게 2점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거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렇지? 제가 편의상 요 점을 A, 요 점을 B라고 줄게요. 우리는요, 여기는 무조건 방향 벡터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잘 봐. 자, 여기서 방향 벡터라고 하면 이 말 동의하세요? 자, 여기서 방향 벡터라고 하면 혹시 이게 방향 벡터 맞나? 네. 요쪽 요렇게 하면 이게 방향 벡터인 거잖아. 이 방향이니까. 동의하세요? 자, 요렇게 바꿀 수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이지. 혹시 이거를요, 저희가 시점을 바꿀 수 있나? 원점으로? 이 시점을 원점으로 바꾸셔야 성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면 돼? OB 마이너스 뭐? 이렇게 바꾸시면요. 이제부터 여기 있는 좌표를 성분으로 쓸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여기서 위에 있는 좌표를 한번 이런 식으로 대입해 보시면 뭐가 나온다? 5,마삼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방향 벡터를 구하는 방식이야. 그런데 잘 봐. 우리 아까 전에 여기 기울기 구할 때 분모 자리 보이세요? 혹시 기울기 구할 때 분모 자리가 여기서 방금 이거 두 개 뺀 건 거 아세요? 네. 다시 기울기 구할 때 분자 자리가 방금 전에 이거 두 개 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뭐 비교하자면 기울기 구할 때는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였잖아. 여기 있는 방향 벡터는 자 방향 벡터는 어떻게 구한다 그러면 x끼리 뺀 거 뭐 콤마 y끼리 뺀 거 이렇게 해서 약간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암기하신 친구는 이 포인트를 암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왼쪽에 보시면 2번에 써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공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 밑에 있는 걸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럼 할 게 많아. 네. 다시 이 방향 벡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2점 주는 건 많이 봤잖아. 그동안은 2점을 주면 기울기를 구했다면 여기서는 방향 벡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 전략은 이겁니다. 방향 벡터니까 벡터 AB가 방향 벡터 대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 방향이니까. 근데 얘랑 같은 말이 지난 시간에 OB 빼기 5에 있고요. 시점을 원점으로 바꾸시면 좌표를 성분으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되고 두 개를 빼시면 이게 뭐다? 방향 벡터다. 자, 요거 이용해서 이제 정답을 쓰면 됩니다.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5분의 둘 중에 점 아무거나 쓰면 돼요. x 더하기 3. 자, 마이너스 3분의 y 더하기 4. 그리고 주의할 점 뭐다? 이게 예쁜 식이다. 마이너스 이거 올리지 마세요. 자, 이게 예쁜 식이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자, 요거까지 풀고 이제 사실 오늘 내용은 큰 건 이거 다야. 사실 이거 하나만 다 하시는 거예요. 저 시간 하나 가지고. 자, 3번에 보시면요. 자, 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이것도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이제 이 벡터의 이름도 하나 있어요. 이 벡터의 이름도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우리 아는 것 중에 수직이라는 문제야. 수직인데. 자, 적으세요. 한번 그림으로 또 묘사해 드릴게요. 자, 이번 문제는 어떤 직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직선을. 그런데 앞에 보시면 역시나 점 한 개가 나와 있어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 점을 지나는데 이번 문제는 뭐가 나와 있다? 이 벡터의 뭐래요? 수직. 수직이에요. 자, 지금 간단히 묘사하자면 약간 요런 느낌의 상황. 요게 지금 벡터 n이라는 건데
얘가 지금 이렇게 수직인 방향으로 가는 벡터인 거야. 얘라는. 이런 상황을 뒀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이 친구의 역시나 뭐 우리가 지금 방향 벡터를 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향 벡터를. 그리고 지금부터 아까 제가 복습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 내용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 얘네 둘이가 수직이라는 거 조건이 뭐였죠? 0. 곱했을 때요. 자, 뭘 곱해요? 네, 아니. 참고로 내적은 곱하기가 아니에요. 다시 이 수직의 조건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자, 여기 있는 방향 벡터랑 누구를 여기 있는 n이라는 걸 내적했을 때 0 나와 있는 거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이게 지난 시간 내용이야. 그리고 잘 봐. 자, 지금 우리가 얘를 모르잖아. 자, 편의상 얘를요 제가 a, b라고 좀 줄게요. 방향 벡터가 뭐 있을 거니까. 이 문제의 풀이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공식도 하나 있는데 사실 얘를 뭐 굳이 공식 몰라도 그냥 풀 수가 있어요. 심플하게. 자, 어떻게 하자고? 자, 이거 두개 피곤하시고 옆에 강의도 있어요. 이용하세요. 자, 이거 두개 이런 식으로 내적하는 거 지난 시간 내용이지. 이렇게. 그리고 뭐 하자고? 자, 이거 두 개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다들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가 좀 즐겨 쓰는 방식인데 혹시 여러분들 이거 만족하는 A, B 적당한 거 아무거나 하나 잡을 수 있겠어요? 다시 이거를 만족하는 A, B가 여러분 자 무수히 많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괜찮아. 이거 만족하는 A, B 뭐 있을까? 아무거나. 자, 이거를 만족하는 A, B가 쟤랑 수직이 벡터라고요. 여러분 되게 심플한 게 그냥 왼쪽에 3 하시면 오른쪽에 뭐 하시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방향 벡터로 쓰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야. 그냥 저는 이제 방향 벡터를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잖아. 이게 약간 기울기랑 차이점인데 혹시 질문한 게 어떤 직선의 방향 벡터는 딱 하나밖에 없을까요? 이 방향 가리키는 벡터가 하나밖에 없을까요? 이거 하나? 여러분 되게 무수히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봐봐. 우리가 이것도 지금 이 방향 맞거든요. 혹시 이거랑 같은 방향 또 뭐 있는 줄 아세요? 아무거나. 혹시 여러분들 이거 말고 이것도 얘랑 같은 방향인 거 아세요? 네. 우리가 실수배를 한다는 거는 방향이 안 바뀌어요. 재밌게도 방향 벡터는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직선의 기울기는 하나잖아. 근데 방향 벡터는 하나가 아니에요. 즉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아무거나 쉬운 걸로 그냥 만들어 오시면 되겠다. 저는 지금 여기서 뭐 3,7로 하나 만들어 온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여기 있는 방향 벡터랑 요 점 가지고 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식 만들어 보시면 뭐 3분의 x 플러스 1을 갖다 7분의 y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써보시면 곧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할게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건 지웠는데 이런 모양의 식을 하나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도 준비물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점 하나, 두 번째가 이제 방향 벡터라고 해서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직관적이야. 방향 밝힌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직선이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동생인지 모르지만 저는 기울기를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덜 충격적이야. 그냥 기울기를 처음 봤을 때는 말이 안 됐거든요. 왜 그렇게 기울기인데? 왜 기울어진 걸 요 땅을 표현하냐고요. 근데 이제 방향 벡터는 오히려 직선이 있는 방향이 있잖아. 그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를 쓰겠다는 거야. 그럼 이해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공식을 암기하신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직선에서 그동안에 어떻게든 기울기 알았잖아. 이제부터는 어떻게든 방향 벡터를 알아오시는 게 중요해요. 이 방향을 저희가 알고 싶단 말이야. 자, 여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배우고 다시 수학 2로 가시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적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오늘 뭐 할 거 많이 없으니까 이 식 있잖아요. 이거 원래 예쁜 식 맞지? 자, 기울기 얼마? 혹시 이 식을 그럼 바꿔서 방향 벡터가 드러나게 바꿀 수 있나? 네. 이 식을 이런 꼴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해볼까? 자, 얘 반대편 2항에서 y 플러스 1 나오잖아. 양쪽에 뭐 하시면 돼요?
양쪽에 뭐 혹시 3으로 나누시면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혹시 이게 이제 좀 여기서 예쁘시는 거 아세요? 네. 자, 질문. 얘 방향 벡터 몇 콤마 몇? 1,3. 방향 벡터가 1,3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요. 이건 방향 벡터가 1,3인 그런 직선인 거예요. 벡터로 보자면. 이해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도 해석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정리 끝난 친구는 다음 때 가볼게요. 자, 일단은 아직 조금 이제 뭐 사실 여러분이 배운 적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편하네. 학교생들 매일 날라먹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야. 자, 다음 장이 이제 1-1번입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되니까 제가 좀 문제 풀면서 좀 느낌 받아가세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방향 벡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 벡터가 그냥 기울기 대용이야, 여기서는. 그리고 이해만 하시면 오히려 훨씬 더 직관적이고 훨씬 더 다루기 편해요. 저는 그래요, 일단. 1-1번의 1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처럼 식을 바꿔서 풀지 마시고 한번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보일 때는 계속 이제 그림과 함께 하시면서 상황을 먼저 이해부터 해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면 거기 전략이고요. 1-1번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설명은 대충 다 했어요. 뒤에 원은 조금밖에 안 나와. 할 조금밖에 없어요. 자, 선생님 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자, 한번 도와드릴까요? 자, 역시나 점 2,4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히 그림으로 묘사해 드릴게요. 요게 지금 어떤 2,4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문제야. 그런데 앞에 보시면 어떤 조건이 있다? 자, 여기 있는 요 직선과 이 직선이 어딘가에 있겠죠? 얘랑 지금 평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은요, 그러니까 벡터 쪽은 좀 가급적이면 그림을 더 그릴 줄 알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방향이라는 게 그림의 방향이에요. 이런 상황 들리겠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 결론적으로 여기서 평행이라는 거는 기울기 말고 누가? 방향 벡터가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요 식에서 지원아, 방향 벡터가 몇 콤마 몇이지? 자, 여기 그림 해볼게요. 요 방향 벡터가 지금 U라고 쓸까요? 얘가 지금 4,3이라는 그런 얘기야. 4,3. 여러분 이해돼? 그러면 얘랑 똑같으니까 이 친구의 방향 벡터도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4,3을 그냥 쓰라는 얘기예요. 얘랑 평행이니까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걸로 식 만들어 보시면 4분의 x-2는 같다. 3분의 y 빼기 4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 앞장에서 풀고 왔는데 한번 더 해볼게요. 네, 이거 정답 쓸 때 나 이거 단순히 다시 다 전개했었어야 돼요. 아니요, 답안지는 이렇게 써 있어요. 답안지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좀 식의 모양이 다른 경우는 일단 뭐 여기는 그럴 수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 써 있다는 지금 이게 이제 벡터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아마 그 중학생처럼 푸시고 나면 답안지랑 다를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걸 이제 좀 감수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2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네가 그동안 봤던 용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은 방향 벡터를 알아셔야 돼요. 다들 뭐 이미 잘 하신 것 같네요. 두 점이 나와 있고 이거를 지나는 직선의 평행한 직선. 자, 이렇게 두 점을 주면요. 이렇게 두 점을 주면 혹시 여러분들 방향 벡터 구할 수 있겠어요? 제요? 그럼 자, 얘 혹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 몇 콤마 몇이죠? 마이너스 4.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울기 구하는 거 가로로 쓰면 돼요. 그럼 뭐분의 뭐가 아니라 뭐 콤마 뭐로 쓰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x끼리 뺀 거, 콤마 y끼리 뺀 거. 자, 이게 지금 뭐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거를 쓴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게 뭐냐면 이걸 쓴 거예요. 이 방향 벡터 AB를 OB 빼기 OE로 바꾼 다음에 두 개를 빼신 겁니다.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식 만들라는 거야. 평행이니까 똑같겠죠, 방향 벡터가. 식 만들어 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x는 같다 5분의 y 빼기 3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뭐 밑에 있는 거는 똑같은 문제네. 1-3번은 평행이고 지난다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해보시고 다음 장 가보자. 다음 장이 2-1번입니다. 다음 장이 2-1번. 자, 맨 위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밑에 있는 문제에 있는 2-1번이. 자, 1번 문제. 자, 점 1,2를 지나고 AB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인 직선. 자,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역시나 두 점 나와 있으니까 뭐를 구할 수 있다?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먼저 구할 수 있겠네. 지원아, 자, 요 직선의 방향 벡터는 몇 코마 몇일까요? 네. 그쵸? 여러분, 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빼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2,3도 괜찮아. 아시겠죠? 어쨌든 자, 요게 방향 벡터인데, 자, 우리가 이번 문제는 얘를 쓰면 안 돼요. 요게 이제 얘랑 수직이다. 자, 한 가지 용어 좀 설명드릴게요. 적으세요. 자, 지금 상황이 뭐다? 여기 1,2를 지나는 직선인데 이 친구랑 수직이니까 지금 말하자면 저게 지금 이쪽 방향의 벡터예요. 보통 책에 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U라고 안 쓰고 N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혹시 이름 다들 아세요? 요게 이제 앞으로 법성 벡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풀다가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법성 벡터라고 부르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법성 벡터가 뭐냐면 어떤 직선의 수직인 벡터를 법성 벡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식 명칭은 요 직선의 법성 벡터예요. 그래서 보통 암묵적으로 법성 벡터는 N을 써요. 그러니까 방향 벡터는 U를 쓰고 법성 벡터는 N을 씁니다. 수직인 벡터. 그리고 자, 아까 말했지만 일단은 법성 벡터가 나와도 뭐를 구할 수 있다고? 여기 있는 방향 벡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봐. 제가 여러분들 이게 아마 외운 친구도 있을 거야. 이거 버전에게는 공식도 하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쉽게 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가지고 얘를 그냥 만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만든다고? 얘네 둘이가 수직이란 말은 얘네 둘을 내적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고? 지난 시간에 0이 나와야 돼. 여러분들 암산도 가능해요. 봐봐. 이거 예를 들어 적당히 사실 x값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아무거나 괜찮은데 센스 있게 뭘로 하면 좋을까요? 3이라고 해볼까? 너네가 x를 3이라고 치면 혹시 동현아 y를 뭐라고 두면 더했을 때 0 나오고? 2가 아니라 그냥 있는 0 안 되잖아. 혹시 이 말 채희랑 증환이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혹시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우리 지난주 내적 배웠잖아. 내적은요, 성공 버전은 x끼리 곱하고 더하기 y끼리 곱하고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면 바로 아까 만들 수가 있어요.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식 세우시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식 세워볼게요. 식 세워보시면 3분의 x 빼기 1은 마이너스 2분의 y 빼기 2다. 이런 식으로 바로 만들 수가 있다. 자, 근데 이거 말고 더 있잖아요. 자, 한번 보여줄게. 자, 여러분 혹시 그럼 예를 들어 이거 말고 다른 스타일로 방향도 만들 수 있나?
그럼 도와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다른 스타일로 예를 들어 좋다. 예를 들어 제가 2분의 1로 넣을게요. 그럼 지원 뒤에 있는 거 뭐라고 두면 방향이 될까요? 암산돼요. 2분의 1로 두도 괜찮은 거잖아. 2분의 1로 두시면요. 이렇게 이런 곱했을 때 0이 나와야 되거든. 네모가 얼마예요? 이걸로 해도 괜찮다는 거야. 보여줄게요. 자, 이걸로 한식 만들어 보시면 물론 좀 보시기에는 좀 안 예뻐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 맞아? 네. 이거 뭐냐 이거? 일단 누구 쓰고 있지? 자 이거 뭐야? 마이너스 1? 이런 이거잖아요. 혹시 이 식이랑 이 식이 다른 식일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세요? 네. 이 식 양쪽에다가 그 얼마죠? 6분의 1 곱하기 얘가 나옵니다. 실제 이해? 이 식 양쪽에다가 6분의 1 곱하기 이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은 사실 방향 벡터라는 게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 방향을 가리키니까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게 다 방향 벡터인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랑 좀 달라. 그러니까 기울기 딱 하나거든. 근데 방향 벡터는 그 방향을 나타내면 돼요. 또 되게 다양하게 어쩌면 얘네들의 관계는 실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들은 다 방향 벡터예요. 아시겠죠? 뭐 그런 것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답지에는 뭐가 있어요? 사실은 정답지에는 그 지금 요 문제 정답지에는 요 식이 안 써 있고 약간 이 식을 정리한 게 써 있긴 해. 그건 여러분들이 좀 이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진짜 그냥 중학생처럼 풀고 싶거든요. 이 문제의 의도도 이제 중학생처럼 풀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 문제 이 식 막 바꿨던 거 기억나세요? 바꿔봐. 이 식을 바꿔서 방향 벡터를 꺼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여기를 배우고 수학으로 돌아가도 이제는 직선을 보시며 머릿속에 저식도 물론 예쁘지만 기울기를 주는 이런 꼴로 바꾸시면 이것도 예쁜 식이야. 방향 벡터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배웠다. 아시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이 친구의 평행한 직선. 자, 시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자고? 자, 일단은 x든 y든 한 개를 반대편으로 이항을 먼저 하시고요. 자, 여기서 양쪽에다가 채이야 뭐 하면 예뻐질까? 4를 마이너스 4를 나누셔야 돼요. 이 친구 개수가 1이 돼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양쪽에다가 마 4를 나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눠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t를 내세요. 분모가 1인 걸.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그럼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자는 거야. 자, 이 친구랑 병행이니까 얘랑 방향 벡터 똑같은 거거든요. 자, 얘 방향 벡터가 가운데 몇 콤마 몇이지? 이제는 이제 세팅이 1, 1이니까 그대로 의심 되는 거예요. 즉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4,1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기울기 가다처럼 방향 벡터가 똑같은 거야. 같은 방향이잖아. 평행이라는 게. 1,4도 돼요. 안 돼요. 무조건 x 밑에 먼저 읽으셔야 돼요. x 읽고 y 읽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랑 이거 이용해서 식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 식 만들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x 빼기 3은 같다. 1분의 y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식 만들 수 있겠지.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평행과 수직을 방향 벡터로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리 끝난 친구는 뭐 밑에 있는 것도 같은 문제고요. 여러분 지금 1-3번이랑 2-3번 둘 다 지난다 마지막에 대입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추가된 거니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A 넘어가서 다음 장이 뭐예요? 다음 장이 있구나. 이제 여기 어떤 새로운 내용 하나 나오는데 120쪽 하나 풀고 잠깐 쉴게요. 한번 끊어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남은 거 할게요. 자, 120쪽에 4-1번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 전에 아까 저희가 중학교스럽게 풀어본 것들을 다시 풀어보는 중이야. 뭘로? 방향 벡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일단 좀 그림도 이해해 보세요. 진짜 방향 벡터가 오히려 편하다니까. 그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평행이란 것도 더 직관적이야. 평행이면 같은 방향이니까 방향 벡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이라는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내적을 좀 이용하셔야 돼요. 수직이 조금. 열어보시면 됩니다. 4-1번 한 문제 풀고 잠깐 쉴게요. 그러니까 여기도 막상 해보시면 생각보다 또 좀 쉬워. 그리고 만약에 정 안 되면 중학교스럽게 풀 수 있잖아요. 그냥 정 안 되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이번 문제는 이제 L과 M은 수직, 평행이고요. L과 M은 수직이다. 그럴 수 있겠죠. 자, 평행이란 말은 지원아 방향 벡터가 어떻다고? 같고 수직이란 말은 방향 벡터끼리 내적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약간 지난 시간에 내적과도 좀 연결되는 파트예요. 특히 수직은.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평행도 내적으로 할 수 있긴 한데 사실 뭐 평행은 평행인 거고. 평행은 우리 하는 방식이 내적도 가능하지만 실수배 그거 더 좋아하거든요. 평행이란 말은 실수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실수했다. 평행이란 말은 방향 벡터가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실수배가 돼야 돼. 서로 관계가. 실수배 문제입니다. 해볼까요? 이거 풀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다들 잘하시는데요. 갑자기 궁금증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특강을 통해서 뭐 기대하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름 그냥 복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기대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좀 말씀해도 괜찮고요.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혹시 가을이는 뭐 특별히 뭐 어떤 게 있을까? 도움은 되세요? 제 역시 좀 도움은 되시나요? 내가 지금 약간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학원쌤이잖아. 원래 이런 경험을 잘 못해요. 우리 맨날 방학 때 우리 먼저 하고 학생들이 뽕 뽑잖아요. 좀 쉬었다 하고 나는 이제 맨날 내가 먼저 하는데 이번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듣고 와서 그런가 다들 잘하시는데요. 근데 학교 수업 잘 안 들어서 그냥 제가 따로 자습한 거야. 그런 거 훌륭하고요. 어쨌든 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기 있는 L과 M은 평행하고 자, 평행이란 말, 엄밀히 말하면 평행 벡터가 같다는 건 아니에요. 방향 벡터가. 즉, 각각의 방향 벡터가 꺼내볼게요. 왼쪽은 4,3이고 오른쪽은 A,2잖아. 이것도 지난 시간 내용인데 평행이란 말은 얘네 둘이가 무슨 관계다? 어떤 실수배 관계라는 얘기 맞나? 지원아? 우리가 실수배 관계가 평행인 거예요. 그럼 자, 요거를 만족하는 K가 제야 얼마지? 이 저는 여기 붙였으니까 2분의 3. 여기는 3분의 2. 어제 편한 대로. 2분의 3을 곱했을 때 이제 4가 나오는. 그때 A 값을 구해보시면 되겠죠. 자, 2분의 3A가 4가 나오는 A 값 얼마다? 3분의 8인가요? 이렇게 하나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 L과 N은요, 서로 수직이다. 자, L과 N은 수직인 거니까 각각의 방향 벡터를 내적했을 때 1, 2 여기 0이 나오셔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4 더하기 3b는 0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은근히 이걸 할 줄 아면 이게 좀 빨라요, 생각보다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 바꾸는 시간 동안 바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좀 빠르니까 좀 써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지금 시간 12분인데
한 5분만 쉬었다가 5분이요? 네. 보실까요? 아니, 한 20분만 쉴게요. 네, 5분 괜찮아요. 정말 좀 괜찮아요. 사실은.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일단 몇 개 안 남았거든. 최대한 풀고. 쉐이는 뭐 어떤 상태인지. 네? 질문 괜찮으세요? 그럼 최로 지금 하는 내용들은 다 괜찮으세요? 네? 에릭센 줄수 있어요. 에릭센 아까 9시까지 있는다 해가지고 충전기 주고 다시 갖다 달라는 게 없어졌어요. 에릭슨 거예요? 제가 주라고요? 참. 혹시 에릭센 그 연락처 아세요? 네. 제 생각에 연락처에 연락 남기고 혹시 영어관 열려 있으면 그 영어관 데스크 위에 있잖아. 영어관 열려있진 않은데 저 비밀번호 문제나. 그래요. 계속 해보세요.